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고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수 멘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이번 달 이제 들어오면서 최근에 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에선 좀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실적을 좀 같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갖고요. 이 현대무벡스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이 산업군에 대한 앞으로 미래 전망은 또 어떨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 향후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까에 대한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2월 8일자로 올라왔던 공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봐야 할 건 매출액과 또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당해 사업연도는요 23년도를 지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직전 사업연도는 당연히 22년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 적혀있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뭐 이런 숫자들의 단위는요 여러분 원단위입니다. 원단위.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 사업연도에서 22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엔 2104억 원가량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23년도 올라오면서 2678억 원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증가한 비율로 환산을 해보면 약 27.27% 정도가 상승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이 영업이익 같은 측면에서 좀 보면요, 이 직전 사업 연도에선 121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흑자를 냈었는데 23년도 땐 약 41억 5천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만 좀 이렇게 달성을 하면서 증가한 비율로 따졌을 때 약 65%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좀 비슷한 흐름대로 22년도 연간 당기순이익은 92억 4,500만 원 정도를 달성을 했었는데 23년도 이 부분 당기순이익은 약 37억 원 정도 달성을 하면서 증가한 비율로 봤을 땐 거의 한 59%가량, 그냥 60%가량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 이거에 대한 주요 원인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이라고 해서 첫 번째로 해외 현장 수주가 증가했다. 그리고 고객 다각화를 통해서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근데 원재료 가격이 인상을 했고요. 또 인력들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부분에선 좀 감소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현대무벡스가 이 인력들을 좀 보충 충원을 하면서 인건비가 좀 많아졌고, 나가는 지출적인 이런 인건비가 지출로 좀 많이 잡혔고, 그리고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존에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영업이익 측면에선 좀 악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를 했는데 만약에 매출액까지 감소를 했으면 지금 현재 이 현대무벡스의 이 사업 방향성 자체가 아마 좋지 못한 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그 결과를 도출을 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나마 좀 고무적인 건 매출액의 상승을 이끌어냈다. 해외 현장 수주가 증가를 했고 고객들을 다각화를 이제 하면서 매출액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 현대무벡스의 앞으로의 현대무벡스가 몸담고 있는 이 산업적인 전망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이 현대무벡스의 이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보시면 품목들이에요. 물류 자동화 부분에서 약 74.5%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승강장 안전문 분야에서 12%가량, 그리고 IT 서비스에서 13.5%가량 이렇게 매출액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당연히 이 물류 자동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 이 산업별로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 자동화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 우선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있을 수 있고요. 바이오 산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유통, 뭐 택배, 그리고 자동차 산업, 그리고 석유화학,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큼직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풀어서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등이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온라인 쇼핑의 확산과 또 신선식품 배송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이 물류 자동화의 필요성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 뭐 자동차나 뭐 석유화학 이쪽 분야에서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 증대예요. 그리고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 증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물류 자동화 솔루션 도입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술적 혁신과 또 이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이 측면에서 좀 보면요. 우선 대형화 그리고 무인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로봇들이 들어가면서 공장은 커지고 있고 인력들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것들로 하여금 기업들은 지금 현재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또 동시에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대형화 그리고 무인화 기술에 점점 더욱더 의존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로봇이 들어가면 효율성은 증대가 될 거고요. 무인화, 이제 로봇들이 들어가면 인력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따라서 이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겠죠. 기업적인 측면에선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위험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성이 증가를 한다라는 또 장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인 혁신들을 통해서 이 첨단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는 것들은 이 물류 시설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는 이 자동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더 촉진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 무벡스의 물류 자동화 사업은요, 기술 혁신 그리고 산업별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런 현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영에 대한 요구 등에 힘입어서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요소들은 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들 분야에서 물류 효율성과 또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해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한번 좀 보시면요. 23년도, 즉 지난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 자, 가장 최근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단연 이때였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현대 무벡스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어요. 좀 큰 규모의,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극 조립 공정 물류 자동화 설비를 이제 이런 분야에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4월 18일에 한번 약 44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여기서 더해요. 하나가 더 생깁니다. 재료가. 여기서 4월 20일에 또 비슷한 계약을 하나 더 체결을 합니다. 똑같이 2차전지 전극 조립공정 이쪽이었어요. 이때는 약 28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연달아서 이렇게 빵빵 터뜨리면서 이때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당시 23년도 4월, 5월, 6월 이 당시가 이 2차전지 관련된 테마가 굉장히 고점을 막 달릴 때였어요. 이때 이 7월 중순경이었죠. 그때 한번 에코프로나 뭐 이런 등등등 2차전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확 주가가 빠지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 에코프로는 150만 원을 넘어가기도 했었죠.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50만 원도 넘어갔었고, 그래서 이 2차전지 관련돼서는 굉장히 시장에서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관심도도 굉장히 높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현대무벡스가 이 2차전지 관련된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이 관련주로 좀 어느 정도 엮이면서 이렇게 좀 큰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딱 이때, 이 7월 달이죠. 이때부터 2차전지 관련 테마가 싹 다 조정이 나오면서 현대무벡스도 여기 있던 재료가 소멸함에 따라 조정이 쭉 나오게 됐고, 지금 현재의 주가 라인인 약 3,145원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이 박스권 좀 보이시나요?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 라인들 보이시죠? 핑크 색깔 라인. 이게 이 박스권 상단 부분 라인과 박스권 하단 부분 라인입니다. 즉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이에요. 근데 지금 딱 우리 주가는요, 이 박스권 딱 가운데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단편적으로 보자면 지금 거의 이 박스권 중반부에서 보통은 한 번씩 다 지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약 0.79%가량 좀 조정이 나오면서 장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장이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주가 라인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인 약 2,820원까지도 이쪽까지도 우리가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이쪽까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기가 이제 단기적인 단편적인 지지 라인이 되는 거겠고, 만약에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와준다면 아무래도 이 박스권 돌파 시도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는데 시도는 시도였을 뿐 이 돌파에 성공한 적이 없었죠. 한 번도. 그래서 아마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인 3,680원 요 근처에서는 똑같이 저항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매물대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부 위쪽 바로 위쪽 그죠? 그래서 아직 여기 물량들이 이만큼 쌓여 있기 때문에 좀 하방 압력이 이 근처에서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현대무백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보았어요. 실적과 관련된 부분 좀 체크하면서 왜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왜 감소를 했는지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현대무백스가 지금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 이 산업군 자체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았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좀 차트를 보면서 주가에 관련된 내용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데이업 채널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굳이 이 현대무백스가 아니라 다른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도 그 해당 종목이 아마 저희 데이업에서 다른 전문가님께서 좀 이렇게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좀 분석을 해놓은 영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영상들 아마 좀 참고하시면은 아무래도 투자를 하실 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현대무백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